일반적으로 이가 똑바로 났거나 그렇다면 이를 뽑는 게 솔직히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매복사랑니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다른 건 아닙니다. 많이 다른 건 아니지만 물고 있대 그걸로 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우짜치과 대표원장 김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가 똑바로 났거나 그렇다면 이를 뽑는 게 솔직히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잇몸을 열거나 뼈를 다듬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치아만 온전히 쏙 빼는 거는 염증이 없다면 솔직히 통증이나 이런 게 많이 없거든요. 약만 잘 챙겨 먹고 하면 되는데 똑바로 난 사랑니를 뽑더라도 그 큰 치아가 나오는데 솔직히 그 안이 아무는 게 한순간에 아물진 않거든요. 그 잇몸 구멍이 제대로 없어지는 건 거의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있던 사랑니를 뽑을 때의 관리법은 술, 담배 그게 가장 안 좋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똑바로 난 걸 뽑았을 때 꼬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자체가 잘 아물 환경이기 때문에 안 꼬매는 경우도 있는데 꼬매는 경우엔 보통 일주일 뒤에 씨발을 풉니다. 보통의 경우는 통증이 없으니까 이 구멍이 아물 때까지 관리법인데요. 이 구멍이 아물 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한 달 걸린다고 했죠. 한 달 걸리는데 이 한 달 동안 이 안으로 밥풀도 들어가고 음식물도 들어가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막 엄청난 염증을 일으키고 그러진 않지만 치아 뺀 공간도 우리가 여기 상처가 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의 일부가 없어진 건데 거기에 자극적인 거를 계속 먹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구멍이 메워지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구멍으로 들어가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글을 잘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보통은 잘 빠집니다. 잘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제 만약에 안 빠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약국에서 파는 약간 주사기 같은 경우 있거든요. 주사기를 사서 거기다가 뭐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그 안쪽으로 뿌려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안에 음식물이 잘 들어가지 않도록만 관리해 주신다면 한 달 동안 그 잇몸이 점점점 채워지어 가면서 불편한 증상은 점점 없어질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똑바로 난 사랑니를 뽑고 나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까지 관리 방법이고요. 매복사랑니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다른 건 아닙니다. 많이 다른 건 아니지만 매복사랑니는 일단은 잇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잇몸을 열어야겠죠. 그 다음에 뼈 안에 치아가 있다면 뼈를 삭제를 하고 치아도 저희가 만약에 필요시에 잘라내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결국에는 우리가 뽑고 나서의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하고 나서 관리를 하더라도 약을 잘 먹더라도 통증의 기간이 길 수밖에 없고 회복에 관한 것도 조금 더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술, 담배 같은 경우도 더 오래 긴 기간 동안 더 확실하게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상처를 많이 입혔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염증 물질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당연히 붓습니다.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붓기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3일 동안은 냉찜질을 해줘야 됩니다. 냉찜질을 해주면 그 3일 동안 부풀어 오르는 우리의 붓기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3일, 72시간이 지난 뒤에 계속 해봤자 효과는 없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조금 붓기를 줄이려면 온찜질을 해줘야 됩니다. 이쪽 부분을 조금 따뜻하게 해줘서 조금 붓기를 계속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붓기 관리를 하면 되고요. 매복사랑니 같은 경우는 신경도 가깝고 뼈도 척고 그리고 잇몸도 이렇기 때문에 통증은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진통제 잘 먹어야죠. 진통제 잘 먹고 근데 빨리 아물어야지 덜 아프잖아요. 보통의 발치의 경우보다 더 확실하게 지켜주셔서 빠르게 우리가 잇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매복의 정도가 심하고 안쪽에 깊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회복됐더라도 잇몸이 좀 움푹 패여 있는 경우도 있고 확실하게 좋아지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조금 더 확실하게 그리고 길게 주의사항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뽑은 지 한 3일 됐는데 갑자기 피가 막 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빨대 같은 걸 하면 압력이 걸리잖아요. 음압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사랑니 뽑은 곳에서 피가 다시 밀려 나오게 됩니다. 아직 상처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자극을 주면 다시 나오거든요. 그리고 침 뱉는 거 그러면 이것도 이 잇몸에서 압력을 걸리게 하기 때문에 뭔가를 뱉는 행위는 되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빨대는 진짜 일주일 동안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또 빨대를 또 과하게 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좋지 않죠. 얼음을 그냥 바깥이 아니라 안에 그 부위에다가 물고 있어도 그거도 무방합니다. 대신 이제 중요한 거는 입안에서 뭔가 자극되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물고 있대 그걸로 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피 나오겠죠. 내가 얼음을 물고 있을 때 나오는 물을 그냥 가볍게 이렇게 삼킬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시라면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녹는 실로 해달라고 분도 있는데요. 실 자체가 이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밥 몇씩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에 온갖 음식물이 다 껴요. 실밥이 역할은 완전히 아물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잇몸이 이 실을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우리가 스스로 자연 치유하게 둬야 됩니다. 근데 이 실밥을 너무 오래 두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되도록이면 실밥을 빼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사랑니 사후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랑니 자체가 뽑는 과정도 너무 괴롭죠. 막 아프고 소리 나고 막 뿌개고 막 턱도 아프고 여러 가지 과정도 있지만 사랑니가 뽑고 나서의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관리가 잘 안 돼서 나중에 뭐 콘텐츠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 뭐 드라이 소켓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고요. 뭐 한 두세 달 동안 안 아문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사후 관리 음식물 빼내고 이런 게 안 돼서 농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또다시 잇몸을 째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랑니 발치 후에 유지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잇몸을 적게 열고 외상을 적게 주면서 빠른 시간 내에 문제없이 뽑느냐가 사랑니를 뽑고 나서의 통증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요. 어디 치과에서 뽑던 그 원장님이 잘 뽑는다고 얘기 들으시는 데 가서 사랑니 뽑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사랑니 잘 말씀드렸어요. 안녕.